1교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22일이고요. 지금 코로나가 점점 어떻게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뭐, 점, 뭐, 사, 거리두기 4단계를 지금 2주 더 연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뒤숭숭하고 이게 언제쯤 풀릴까 계속 지금 고대하고 있지만 풀리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제 밖에 있는 분들이건 또 지금 부대 안에 있는 병사분들이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텐데 일단은 지금 간부님과 협의된 사항으로는 이제 수업 마지막 20회기가 될 때까지 유튜브 컨텐츠로 주 2회씩 컨텐츠를 올려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협의가 된 상황으로 저도 이제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아침 12시, 낮 12시까지 영상을 이제 저를 포함한 강사 선생님들이 영상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도 그거를 보시고 연습 및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밴드 음악이 뭔지, 그리고 또 뭐 밴드 여러 가지 장르들, 그리고 악기별 특성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영상을 촬영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요번 주부터는 이제 조금 더 실무적인 악기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담당 간부님하고 지금 희망하는 악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그 명단을 제가 전달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명단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밴드 수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합주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악기 개별 악기의 어떤 그 연주력이나 그런 것보다는 앙상블, 기타, 드럼, 베이스, 건반, 보컬 이렇게 앙상블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만, 지금 사실은 이게 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거나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됐다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용사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나, 그리고 또 입대하기 전에 혹은 부대 동아리 입대 후에 동아리에 들어서 연주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용사들이 좀 파악이 되면 이제 훨씬 그 수업을 진행하는데 좀 용이하고 강사들 입장에서도 조금 편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너무 아쉽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뭐 강사 입장에서는 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시청을 하고 연습을 하면 너무 이상적인 그림이지만, 이게 일방적인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수업 진도라든지 여러분 개개인들의 질문이나 궁금한 점들, 그리고 반대로 연주를 좀 할 줄 아는 친구들도 또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간부님과 저희 이제 강사분들, 그리고 이제 사무실 관계자들이랑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협의 중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상황이고 상황에 맞게끔 열심히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2회기 8월 23일 수업 1교시를 진행을 해볼 건데, 우선 예정돼 있는 건 기타에 대해서 기타 튜닝하는 법, 그리고 명칭, 세부 명칭들 이런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튜닝하는 법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음, 그 기본적인 게이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타는 사실 멜로디 악기와 리듬 악기를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드럼, 베이스에 비해서는 조금 기타를 배우길 희망하는 용사분들은 연습량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20회기 안에 밴드 수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합주가 가능하려면 사실은 기타랑 피아노, 이제 안수야 선생님이 수업 진행하시는 피아노가 사실은 연습량이 가장 많아야 되고, 반대로 말하면은 단시간 안에 어느 정도의 연주를 만들기는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타를 수업을 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 영상을 제가 진도를 조금 스킵 하면서 빨리빨리 나갈 테니까, 필요한 것들만 딱 말씀을 드리고 빨리빨리 나갈 테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주 수업을 진행은 지금 9월 둘째 주에서 첫째 주, 한 9월 첫째 주 목요일 정도 수업부터는 합주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사실은 기타가 가장 바쁜데, 기타 치는 용사분들과 건반을 배우고 싶어하는 용사분들을 지금 보니까 편제가 적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최대한 빨리 수업을 받고 연습을 단시간 안에 해서 할 수 있는 곡들이 뭐가 있나를 생각을 해보다가,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또 때마침 또 거기 나오는 그 의사 배우들이 그 안에서 동아리를 하잖아요. 동아리를 하면서 연주하는 곡들 위주로 지금 한 5곡 정도를 추려놨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5곡 중에 뭐 3곡 이상이라도 연주를 할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타를 한번 꺼내 볼게요. 기타 이렇게 보시면 일단 제가 세부 명칭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려야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하실 수 있으니까 명칭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타를 이제 지급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이 윗부분, 이 윗부분을 가장 기타의 머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헤드라고 합니다. 헤드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을 쪼았다 풀렀다 하는 요 돌리는 것들이 있어요. 얘를 이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를 이제 헤드머신이라고 합니다. 헤드머신. 그래서 얘를 돌리고 조이고 풀르고 해서 이 줄에 다시 조였다 풀렀다 하면서 음을 튜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기타의 목이요. 그래서 넥이라고 해요. 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충격에 약합니다. 약해서 조심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부러지면은 사실은 회생이 불가해요. 회생이 불가해서 기타를 다룰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안쪽에 보시면 여기 안쪽에 보시면 나사가 있어요. 이렇게 암나사, 이렇게 박아서 돌릴 수 있는 나사가 있는데 걔를 트러스트 로드라고 해요. 트러스트 로드. 그래서 그게 왜 있냐면 이 넥 부분이 습도나 온도에 예민합니다. 왜냐면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이 습도가 높거나 낮거나 하면서 조금씩 움직여요. 앞으로도 갔다 뒤로도 갔다가 이렇게 틀어졌다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변형이 좀 오는데 그 변형이 오는 것을 요 안쪽에 있는 이렇게 보시면 보일 거예요. 요쪽에 보이시죠 여기? 그 트러스트 로드를 조이고 풀렀다 해서 이제 4개 그 위치를 줄과의 줄 높이를 세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트러스트 로드가 있다는 것만 인지하시고 거기를 안에 만지시면 기타가 돌아갑니다. 이 내기. 그러니까 최대한 돌아가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주시고 연습하신 후에 꼭 케이스에 넣어주시고 너무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만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은 사운드 홀이에요.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는 픽업이 없기 때문에 얘가 이 바디 안에 있는 통을 이용해서 이 통 안에가 비어 있어요. 이 통을 이용해서 이 소리가 이 안으로 돌아서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그쵸? 그렇게 돼 있고, 요 부분, 요 부분은 그 전에 요거부터 설명해 드리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렇게 줄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앉으셔야 되냐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가장 이렇게 움푹 패인 부분을 오른쪽 다리에 위에 이렇게 올려두시고 기타를 여러분들이 내 몸과 이 기타 헤드가 일직선으로 되면은 오른손이 불편하실 거예요. 오른손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그래서 연주하실 때 굉장히 불편한데 얘를 오른쪽 다리에 움푹 패인 부분을 올려놓으시고 이 헤드 부분을 내 몸 바깥쪽으로 조금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한 20도 정도 앞으로 빼놓으시면 얘가 이렇게 이 상체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빼서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약간 높이가 낮은데 제가 의자를 좀 바꿔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연습을 파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줄 넘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줄을 이렇게 보시면 가장 두꺼운 줄부터 가장 낮은 줄까지 6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줄이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지금 제가 튜닝을 안 해놨는데 6번 줄부터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가까운 거부터 6, 5, 4, 3, 2, 1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에 대한 뭐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혹시라도 줄이 끊어지거나 하면은 담당 간부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던지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여분이 있다거나 핸드폰을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줄 가는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정말 설명이 잘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줄을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 보시면 튜너입니다. 튜너.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지급 받으실 거예요. 지급 받으셨을 수도 있고. 이 튜너는 뭐냐면 말 그대로 튜닝을 할 수 있는 이 기타를 조율할 수 있는 기기인데 자, 요 기타 튜너를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요렇게 생긴 튜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닌 튜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옆에 사실 뭐 보면은 버튼 2개, 3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3개 중에 하나를 일단 뭐 여러 가지 3개를 다 눌러 보시면서 이제 뭐가 바뀌는지를 일단 찾아보시고 만약에 요거와 같은 튜너가 있다고 하신다면 오른쪽 위에 버튼, 오른쪽 위에 버튼, 오른쪽 위에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헤르츠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바뀌죠. 이 헤르츠가 뭐냐면 1초에
이 줄이 해당하는 줄이 몇 번 진동하냐를 카운트해주는 기준이 되는 그 단위예요. 그래서 기타 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449로 되어 있는데 440으로 맞춰놓고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44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 왼쪽에 버튼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왼쪽에 버튼은 뭐냐면 보시면 여기 C, 뭐 G, B, V, 뭐 U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뭐 어떤 튜너는 악기별로 이제 세팅을 해 놓은 데도 있고 어떤 튜너는 키별로 이 화성, 조에 대해서 세팅을 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이 튜너 같은 경우는 지금 C키로 튜닝을 하겠다라고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G키고 얘는 B키, 얘는 바이올린을 말하는 것 같고 얘는 우쿨렐레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얘는 C키로 세팅을 해 놓으시고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튜너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이제 헤드 위편에 이렇게 꽂아주시고 클립형일 거예요 아마. 꽂아주시고 얘를 이렇게 내가 잘 화면이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440Hz C로 꼭 세팅을 해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소리가 합주를 못합니다.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시고 이제 6번 줄 가장 두꺼운 줄부터 튜닝을 할 건데 튜닝을 어떻게 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헤드머신을 엄지손가락이 왼쪽으로 돌리면 줄이 올라가요. 반대로 검지손가락을 내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줄이 풀리고 이렇게 돌리면 줄이 풀립니다. 쪼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6번 줄부터 튜닝을 할 건데 6번 줄은 알파벳 E, A, B, C, D, E 2로 튜닝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C에서 D, E로 바뀌었죠. E에서 쭉쭉쭉쭉 올려보면 이렇게 초록불이 뜰 거예요. 지금은 좀 낮다고 뜨고 이렇게 초록불이 뜨면 튜닝이 된 겁니다. 잘 안 보여서 이렇게 그 다음 5번 줄은 A 알파벳 A 이런 식으로 초록불이 뜰 수 있게끔 조금씩 만져보면서 그 다음 4번 줄은 조금 조여주면서 D 알파벳 A, B, C, D 그 다음 3번 줄은 G 그 다음 2번 줄은 C 그 다음 1번 줄은 E 자 이렇게 지금 다 초록불이 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후에 6번 줄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얘를 끌 건데 끄는 거는 왼쪽에 있는 버튼 꾹 누르시면 꺼집니다.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 튜너랑 피크는 가장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을 하시고 가방에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방에 넣어주시고 여기다 꽂아 놓으셔도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클립이기 때문에 잘 부러지거나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제가 게이름에 대해서 지금 방금 뭐 E, A, G, A, B 뭐 알파벳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타를 연주하시기 전에 알파벳으로 게이름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 알파벳으로 게이름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거나 이제 하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기가 훨씬 편해서 알파벳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이제 오음 반음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 줄 안에서 여러분들이 게이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걸 해보실 거냐면, 우리나라 게이름으로 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게이름이 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래서 도는 알파벳으로 C입니다. C. C. 그리고 레는 D. A, B, C, D. 그리고 미는 E. 파는 F. 그 다음 솔은 G. 그 다음 라는 A. 그리고 C는 B입니다. 그래서 C, D, E, F, G, A, B. 도레미파솔라시도 C, D, E, F, G, A, B.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메모장이 있다면은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C, D, E, F, G, A, B 꼭 명심하시고, 이제 오음 반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게이름, 그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제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 게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오음 반음은 피아노로 쳤을 때, 피아노 건반이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돼 있으면 도와 레 사이에 까만 건반, 레와 미 사이에 까만 건반, 미, 파 사이에는 까만 건반이 없죠. 그리고 파와 솔 사이에 까만 건반, 솔과 라 사이에 까만 건반, 라와 시 사이에 까만 건반, 그리고 시, 도는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쉽냐면, 오음 관계는 가운데 까만 건반이 있는 것들, 도, 레, 미, 그 다음 솔, 라, 시는 오음 관계입니다. 도에서 레는 오음, 레에서 미도 오음, 파에서 솔도 오음, 솔에서 라도 오음, 라에서 시도 오음. 그러면 미, 파와 시, 도는 가운데 까만 건반이 없죠. 그 음은 반음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파와 시도 사이의 관계는 반음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이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쉽게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게이름을 알아볼 거예요. 게이름을 알아볼 건데, 제가 아까 이 6번 줄 게이름이 E라고 했었죠. E. 자, 그래서 E는 한국 게이름을 했을 때 미였죠. 미. 그 다음 5번 줄은 A니까 라. 그 다음 레. G니까 솔. 그 다음 2번 줄 시. 다시 E. 미. 음이 되겠죠. 그래서 피아노 같은 경우는 도레미파솔라시도 게이름이 다 이렇게 쭉 건반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기타 같은 경우는 요 한 칸 한 칸 한 칸이 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죠.
그래서 미에서 내가 요 파를 연주하고 싶은데 기타에서는 어떻게 연주하면 되냐? 요 한 칸을 우리는 프렛이라고 하는데 한 칸을 내가 미에서 요걸 눌러서 연주를 하면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서 연주를 하는 거니까 줄이 음이 올라가겠죠. 그쵸? 음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 칸이 피아노로 쳤을 때는 반음 관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미에서 파를 연주하고 싶을 땐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죠. 미파는 반음 관계다. 그러면 한 칸 눌러서 다음 칸을 눌러서 소리를 냈을 때 반음 관계였으니까 얘가 이제 파가 되는 거죠. 미, 파. 그다음 솔을 연주하고 싶은데 파와 솔 사이에는 검정 건반이 하나 있죠. 그러면 얘는 온음 관계죠. 온음 관계면 기타에서는 두 칸을 뒤로 가면 됩니다. 한 칸, 두 칸. 그쵸? 다시 6번 줄 미부터 미, 파, 솔. 그 다음 라로 가고 싶은데 솔에서 라 사이에도 검정 건반이 하나 있죠. 그러면 한 칸, 두 칸, 라. 그 다음 라에서 시로 가려도 가운데 까만 건반이 있죠. 그 다음 시에서 도로 가려면 시와 도 사이에는 검정 건반이 없기 때문에 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6번 줄에서 개방현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되겠죠. 미, 이해되셨죠? 자, 근데 우리는 6번 줄만 연주하는 게 아니고 6줄을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줄 안에서 이렇게 줄로 이어서 연습 게으름을 소리를 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미, 파, 솔. 그 다음 라 가려면 여기 치면 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5번 줄 개방현이 A였죠. 라. 그죠? 미, 파, 솔, 라. 그쵸? 그 다음 이제 우리 5번 줄로 넘어온 거예요. 5번 줄 라에서 시로 가고 싶은데 라에서 시로 넘어가려면 사이에 검정 건반이 있죠. 그러면 한 칸, 두 칸, 시. 시에서 도로 가려면 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해주면 6번 줄 파, 솔, 개방현 5번 시. 그쵸? 그 다음 레로 가려면 두 칸 넘어가면 되니까 일로 가도 되지만 우리 4번 줄이 개방현이 D였죠. 이 소리랑 이 소리랑 똑같아요. 그쵸? 개방현 4번 줄 레. 그 다음 미로 가려면 레에서 미는 가운데 검정 건반이 있으니까 한 칸, 두 칸. 그 다음 이제 미가 된 거예요. 얘가 레, 미. 그 다음 한 칸 넘어가면 미에서 파로 가고 싶으면 검정 건반이 없으니까 한 칸. 그쵸? 그 다음 라로 가려면 한 칸, 두 칸. 이렇게 가도 되지만 3번 줄이 똑같죠? 3번 줄 개방현이 라. 그 다음
라에서 시로 가려면 중간에 까만 건반이 피아노를 쳤을 때 있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시, 라, 시. 도로 가려면 시에서 도는 검정 건반이 없죠. 음. 시. 제가 지금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져가지고 그 다음 시에서 한 칸 넘어가면 도. 그 다음 도에서 레로 가려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2번 줄이 개방현이 레죠. 아니 시죠. 시. 라, 시. 그 다음 시에서 도로 가려면 한 칸이기 때문에 그다음 레로 가고 싶으면 한 칸, 두 칸. 미로 가려면 일로도 갈 수 있지만 6번 줄이 개방현이 미였죠. 파로 가려면 한 칸, 솔로 가려면 두 칸.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 기타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이제 개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 1교시 때 했던 부분을 여러분들 메모를 하실 수 있다면 메모를 하셔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개 이름은 손에 빨리 숙달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교시 때 지금 기타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거 잘 정리를 해서 2교시 때는 이제 드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3교시 때 뭐 드럼 그리고 기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조금 쉬었다가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